피보다 진한 의리 1화. 저는 이정숙입니다. 62세 큰 회사의 회장이죠. 30년 전 남편이 세운 회사지만 사별 후 혼자 힘으로 키워왔어요. 오늘도 회사 38층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최근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제 한 회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죠. 의사는 치매 초기 증세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신은 또렷해요. 회사 경영에도 문제 없고요. 문득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큰아들 승호는 38세,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하더니 요즘 자주 연락이 와요. 둘째 딸 미경이는 35세, 평소 저와 별로 안 친하던 아이가 갑자기 안부를 묻더군요. 막내 아들 재훈이는 32세. 원래 철없던 아이들인데 최근에 부쩍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저를 피하던 아이들이 왜 갑자기 관심을 보일까요? 오늘도 퇴근길에 운전기사 도연과 대화를 나눴어요. 박도연 33세. 고아원 출신이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이죠. 회장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도연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꾸 연락해와서 신경 쓰여.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일 아닌가요? 글쎄, 평소 같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은 3년 전부터 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믿을 만한가 싶었지만 지금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운전기사 도연은 항상 제 마음을 편안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언니, 요즘 세상에 가족이라고 다 믿을 건 아니더라. 라고 했던 지인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설마 제 자식들이 저를 배신할까요? 일주일 후 큰아들 승호가 미국에서 갑자기 돌아왔어요. 가족 모임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택 거실에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어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승호가 관심 있는 척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정정해. 저는 대답했어요. 미경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다던데.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저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재훈이 말했어요. 회사 임원들이 걱정하던데요. 회의 중에 같은 말 반복하신다고. 일 처리를 꼼꼼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소 저의 일 방식을 모르는 아이들이 갑자기 간섭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어머니,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승우가 말했습니다. 회사 경영은 우리가 맡고요. 미경이 덧붙였어요. 아이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를 물건 보듯이 바라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아이들 대화를 들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네. 승호의 과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치매라면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미경이 즐거운 듯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후견인이 될 수 있겠네. 재훈의 확신하는 말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승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미경이 물었어요. 약을 좀 바꿔치기 하면 의사들은 자연사라고 할 거야. 승호의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 자식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니. 그럼 유산은 어떻게 나눌까? 재훈이 물었습니다.
3등분하면 되지 뭐. 미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익숙한 안방마저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출근길에 도연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도연 씨,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니겠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급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회장님, 정말이세요? 내 귀로 직접 들었어. 아이들이 날 죽이려 해.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증거가 없어. 누가 믿겠어? 치매 걸린 노인의 망상이라고 할 거야. 도연이 핸들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위험해. 넌 관계없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 편이에요. 도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승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특별한 음식 준비했어요. 집에서 드세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도연 씨,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호텔에 머물렀어요. 도연이 옆방에 있어서 안심이 됐죠. 밤 11시쯤 승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녁 준비했는데 회사 일로 바빠서 호텔에 있어. 저는 거짓말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뵐게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어요. 좋은 소식이라니. 다음날 아침 도연과 함께 집에 갔어요. 아이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를 불렀어요. 승호가 말했어요. 낯선 남자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회장님, 재산 정리 서류입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서류를 보니 제 모든 재산을 아이들 명의로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경이 말했어요. 도연이 제 뒤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천천히 고민하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도연을 노려봤어요. 운전기사가 왜 끼어들어? 재훈이 화를 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점점 매서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냥 서명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요. 승호가 협박조로 말했어요. 그때 도연이 제 팔을 잡았어요. 회장님,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으세요. 어딜 가려고? 미경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비켜주세요. 회장님께도 시간을 드려야죠. 이 운전기사가 뭔데? 재훈이 도연을 밀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엿들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회의 마치고 얘기하자꾸나. 저는 일어섰어요. 어머니, 아이들이 소리쳤지만 도연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도연이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정말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게. 내 자식들이 이럴 줄이야. 가슴이 아팠어요. 도연이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누군가 따라오고 있어요. 정말 까만 승용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연 씨,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틀 후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제가 TV에 나온 거였습니다. 이정숙 회장, 치매로 인한 황당한 행동들. 기자가 말했어요. 가족들에 따르면 회장이 젊은 운전기사에게 세뇌당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승호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운전기사가 저희 어머님한테 거머리처럼 들러붙었습니다. 말하자면 제비라고도 할 수 있죠. 정말 걱정됩니다. 미경도 나왔어요. 나이 어린 남자가 노인을 이용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저는 분노했어요. 거짓말쟁이들. 도연이 옆에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화내지 마세요. 저희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어떻게? 회장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볼까요? 너무 티나지 않을까? 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준비할게요. 도연은 집 안 거실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한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녹음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흘 후 녹음기에 결정적인 대화가 녹음됐어요. 어머니가 계속 버티고 있어. 승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문제야. 어머니를 부추기고 있어. 미경이 말했어요. 어차피 어머니 판단 능력 없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돼. 재훈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병원에 아는 의사 있잖아. 치매 진단서 좀 더 심각하게 써달라고 해봐. 전신병동에 입원시켜도 좋고. 승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미리 만들어 놓자. 어머니 서명은 내가 따라 쓸 수 있어. 미경의 말에 도연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운전기사는 어떻게 처리할까? 재훈이 물었어요. 걔는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제비라고 계속 언론에 흘리면 돼. 이미 시작했잖아. 완벽하네. 이번 주 안에 정리하자.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 씨, 이제 증거가 생겼어. 네, 회장님. 이걸로 반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숙 회장님이시죠? 경찰 출석 요청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요? 저는 당황했어요. 배임 혐의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도연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회장님, 자제분들이 먼저 술을 쓴 것 같아요. 그러게. 생각보다 치밀하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지만 모든 게 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회장님. 저희에게도 증거가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아이들 편일 거야. 치매 걸린 노인보다는 호자 자식들을 믿겠지. 회장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내일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감옥에 가게 될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정숙입니다. 30년 동안 이 회사를 키워온 사람이에요. 다음날 오전 10시 저는 도연과 함께 경찰서에 출두했어요. 형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이정숙 회장님이시죠? 배임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한 번도 경찰서에 올 일이 없었는데 혐의 내용이 뭡니까? 저는 당당하게 물었어요.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회사 자금 50억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여기 회계 장부와 통장 내역이에요. 서류를 보니 정말 제 명의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제 자식들이 치매진 단서가 있습니다.
회장님 말에 설득력이 없어요. 아무리 발뺌하셔도 소용없어요. 형사가 비웃듯 말했어요. 아이들이 승리할 것 같은 직감이 느껴졌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장님, 도연이 유리창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타야 했어요. 62년 인생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연 씨, 진실을 밝혀줘.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구치소에 도착하니 차가운 콘크리트와 철창 냄새가 났어요.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차가운 독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딱딱했고 화장실은 냄새가 심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정숙 62세 배임 혐의. 간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제 신상을 확인했어요. 그 순간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진짜 죄인이 된 거였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딱딱한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뼈를 시렸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죽는 건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흘 후 간수가 신문을 가져다 줬어요. 일면에 제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재벌 여회장의 추악한 민낯. 젊은 남자에게 빠져 50억 횡령.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정숙 회장은 33세 운전기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에게 거액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승호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후 판단력을 잃으셨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어머니를 이용한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경의 말도 있었어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모시고 치료받게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문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세상은 완전히 저를 악녀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기꾼들. 저는 이를 갈았어요. 일주일 후 면회실에서 도연을 만났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연의 얼굴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 세상이 다 나를 죄인으로 보는데. 도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증거를 찾고 있어요. 뭘 할 수 있겠어? 증거도 다 조작됐는데.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를 찾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어디 있어? 내 통장은 다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 제가 해결했어요. 젊은 변호사인데 정의감이 강해요.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회장님, 집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았어요. 어떤 증거? 아드님들이 위조한 서류들이요. 숨겨놓은 곳을 찾았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도연,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고아인 제게 많은 온정을 베풀어 주셔서 항상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독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변호사가 면회를 왔어요. 김민준 29세. 생각보다 어린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어린 변호사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김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정의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던데? 네, 도연 씨가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해 봤어요. 승호 씨 등이 조작한 흔적이 명확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 회계장부 필적 감정을 해보니
회장님, 글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도 시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이걸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김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준비하세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돼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어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아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며칠 후 간수가 와서 말했어요. 이정숙 씨, 정신감정 받으러 가야 합니다. 정신감정이요? 가족들이 신청했어요. 치매 진단 때문에요. 병원에 가니 정신과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호도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승호가 가짜 걱정 표정을 지었어요. 의사가 여러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15일이에요.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승호가 의사와 따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뭔가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구치소로 돌아와서 불안했어요. 설마 의사까지 매수한 건 아니겠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중등도 치매 진단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치매 진단이 나온 후 모든 게 더 나빠졌어요. 간수들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 할머니 미쳤다면서? 다른 죄수들도 수군거렸어요. 재벌 할머니가 젊은 남자 때문에 정신 나갔다더라.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치매가 심해져서 똥칠하면 우리만 피곤해져.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밤에는 혼자 울었어요. 내가 정말 미친 건가? 내가 틀린 건가?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면회가 왔어요. 김 변호사와 도연이 함께 왔습니다. 회장님, 큰 발견을 했어요. 도연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승호 씨가 다니는 은행 지점장이 술자리에서 실수했어요. 무슨 실수요? 가짜 통장 만들어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연 씨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찾아냈어요. 도연이 말했어요. 그 사람이 녹음도 해뒀어요. 승호가 직접 부탁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정말? 김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제 반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감정 의사도 조사해 봤는데 승호 씨한테 거액을 받은 기록이 있어요. 처음으로 정말 희망이 보였어요.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요? 빠르면 다음 주에 재심 신청할 수 있어요. 며칠 후 구치소에 난리가 났어요. 이정숙 씨, 기자들이 와 있습니다. 간수가 소리쳤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거였어요. TV 뉴스에서 김 변호사가 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정숙 회장은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친자식들이 재산을 빼앗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에요. 기자가 물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승호가 은행 지점장에게 가짜 통장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감정 의사가 뇌물을 받은 증거입니다.
현금 봉투를 주고받는 사진도 공개됐어요. 뉴스를 보던 다른 죄수들이 웅성거렸어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감옥에 보낸 거였어? 갑자기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그날 밤 마음이 다시 조금은 평안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여론이 드디어 완전히 바뀌었어요. 친자식의 배신, 62세 여성 회장의 비극, 재산 탐낸 자식들, 어머니를 감옥으로, 33세 운전기사, 의로운 조력자였다. 기사마다 저를 동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승호와 미경, 재우는 완전히 악역이 됐습니다. 시민들도 분노했어요.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 저 운전기사 정말 의리 있다. 이정숙 회장 석방하라. 며칠 후 김 변호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회장님, 검찰에서 재수사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승호 씨 등이 사기 혐의로 체포됐어요.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언제 나갈 수 있어요? 빠르면 내일 석방될 것 같아요. 30일 만에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도영과 김 변호사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회장님. 정의가 승리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석방 소식이 들려왔어요. 구치소 문을 나서니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일 만에 보는 바깥 공기가 달콤했습니다. 회장님, 도연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억울했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자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피를 나눈 자식이지만 이제는 남들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가족인가요? 저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진정한 가족은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람이죠.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도연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차에 타며 도연이 말했어요. 회장님,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아직 재판이 남았어.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 한번 해볼만 하겠어. 30일 동안의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가족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석방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도영과 함께 임시 사무실에서 재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산더미 같은 서류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증거 정리가 거의 끝났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하지만 상대편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도연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이겨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승호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만나요. 승호의 목소리가 초라해 보였어요. 뭘 더 말할 게 있어?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날 죽이려고 하고 정신병동에 가두려고 했으면서?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줄 아나요? 밖에서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2화에 계속됩니다.